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강단교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과 대신이 통합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대신의 봄노회가 마지막 편가르기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 부활절을 한국 사회의 아픔을 위로하는 행사와 예배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싱크탱크 미래목회 포럼이 범교단적 차원의 강단교류 운동을 펼쳤습니다. 교단의 울타리를 벗어나 함께 연합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같은 장로교단이지만 성격이 다른 두 교단이 연합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단 교류 첫날 기장 측 교회인 분당 한신교회 주일 예배에서 예장 통합 소속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이미 하나 된 것 같다며 강단 교류 예배에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비전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곧 하나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돼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같았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특별히 예배 형식이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와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여긴 기독교 장로회, 우린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인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본받을 게 있다고 하는 아주 연합과 일치의 좋은 그러한 귀착점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강단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추진하는 강단교류 운동은 현재 약 100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5일 부활주일을 전후로 100개 교회가 강단교류 예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미래목회 포럼 대표 이윤재 목사는 앞으로도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너무 연합에 대한 담론을 크게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실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강단에 교류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동참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에 같이 협력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목사는 더불어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민족교회를 꿈꿨다며 강단 교류와 같은 작은 움직임이 교회 연합의 초석이 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예장백석과 대신의 통합 문제가 고소고발 등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총회 개혁추진위원회는 총회장 등 교권을 잡은 이들이 총회 결의에 어긋나게 백석과의 통합을 추진했고 반대하는 목사들을 권징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편가르기가 될 오는 4월 대신 봄노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신총회 정상화를 위한 제4차 비상기도회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장로 및 목회자 200여 명이 모인 제4차 비상기도회. 예장백석과 대신의 통합 문제를 놓고 대신의 정통성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기도 소리가 뜨겁습니다. 대신총회 개혁추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고소고발건에 대해 언급하며 반대하는 목사들은 다 권징해버리겠다는 협박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개혁위원회 수장 몇 명을 핵심 몇 명을 제거하면 개혁위는 무너지고 통합이 90% 될 수 있으니 안태준 위원장님, 김태경 총무님, 천준호 목사님을 고소고발했습니다. 그것이 1차 불발로 되자 직할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부총회장의 문서와 함께 총회장의 문자와 함께 다음 세상 법정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이 왔습니다. 부총회장의 문서에 보면 총회장의 말을 빌려서 통합이 안 되더라도 통합은 못 하더라도 반대하는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니 다 권징해버리겠다.
한편 개혁추진위는 각 노회 및 교회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노회는 17곳, 찬성하는 노회는 11곳으로 반대하는 노회가 더 많았습니다. 교회별로는 반대 874교회, 찬성 827교회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개혁추진위는 무조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싫습니다. 싸우려고 이렇게 모이고 싸우려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예수처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법적 다툼이나 대응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혹 계속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무저항주의로 했던 것처럼 십자가 지라면 지는 자세로. 마지막 편가르기가 될 오는 4월 예정되신 봄노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통합 찬반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나타낼지 주목됩니다. 고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비공개로 진행된 임원회에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총무서리 직무가 보류됐던 융덕남 목사를 총무로 임명했으며 홍재철 목사의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을 받아들여 일단락지었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이단 척결에 전력을 쏟고 있는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신현옥 목사까지 철저한 재검증에 나섰습니다. 한기총은 류광수와 박윤식 목사의 이단성을 재론하기 위해 예장 합동과 통합 등 9개 교단에 전문위원 파송을 요청했고 4월 7일까지 회신받기로 했습니다. SBS 보도로 문제된 시온 세계 선교교회 신현옥 목사에 대한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신 목사는 병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우리가 올린 그 자료가 있어요. 그걸 참고로 일단 해보셔도 될 거예요. 신현옥 목사 측은 헌금 강요는 없었으며 일방적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 목사는 홍재철 전 한기총 대표회장 당시 1,000만 원을 후원하고 한기총 북한 어린이 돕기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홍 목사는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자 판공비로 사용했다며 공식 해명했고 한기총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홍재철 목사님은 이제 그 800만 원의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조사위에서 확인해 본 결과 개인이나 다른 데 유용한 것이 아니고 한기총을 사용한 것인데 한기총에다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신현옥 목사 건은 윤리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SBS에서 방영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교단도 있고 그 1심에서 판결된 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확인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부활절 행사는 한기총 단독 주최로 하되 타 교계 기관에서 축사를 요청하면 허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 부활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부활절을 2015년 한국교회의 선교 과제에 집중하며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의 사역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교회협 올해 부활절 주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를 주제 성구로 정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63회기 1차 실행위원회를 통해 공공성 회복이라는 2005년 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교회협다운 부활절을 준비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역사적 전통이나 대사회적인 발언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역사적인 책무에 대해서 교회가 오늘의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또 위로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뭘까 하고 찾는 중에 이를 위해 2015년 선교과제를 선정하고 한국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부활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같이 하는 부활절 준비는 세월호 일주기 남북의 미래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끌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목요일과 금요일인 다음 달 2일과 3일에는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회 옆 회원교단과 연합단체, 에큐메니칼 선교기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진도 석교 삼거리부터 10km 거리의 도보순례와 세족식, 진도 앞바다 선상과 팽목항 방파제에서 동시에 드려지는 성금요일 예식 등이 마련됩니다. 또한 부활절인 다음 달 5일 새벽에는 서울 용산구 중앙루터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부활절 예배가 분열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교회협은 교회협의 역할대로 교단 중심의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예배 중심으로 부활절을 보냄으로써 한국교회 다양성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로서로의 입장 속에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서로의 의견들을 교환하는 중에 역할을 분담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활절 오후 연세대에서 드려지는 교단 중심의 부활절 연합 예배에는 교회협 황용대 회장이 참석하고 회원교단인 기아성 서대문 측이 주관 교단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장현입니다. 한국기독교 대한교육연맹이 대안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제1기 전문가정 연수를 진행합니다. 오는 5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학교 설립 과정과 운영, 학부모와의 관계 설정, 재정 운영 및 평가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마지막 강의에는 대안학교를 직접 탐방하며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 대한교육연맹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실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장들로 교수진을 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대현 사무국장 차회연 목사는 대안학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목적 없는 운영은 아이들과 부모를 힘들게 하고 한국교회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1기 과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 과정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사들이 모인 중도 성향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서울시 교육청에 2015년 촌지 근절 대책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좋은교사운동은 2007년부터 학기 초 교사가 편지를 통해 촌지를 받지 않음을 밝히는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왔다며 학부모들의 불신 문화를 고려한다면 시교육청의 촌지 근절 대책은 매우 적절한 처사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좋은교사운동은 앞으로도 교원 단체 차원의 신뢰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서울시 교육청 촌지 근절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도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5년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은 촌지 신고센터와 신고 보상금제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비리 연루자 무관용 원칙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동영상이 교원 사회에 퍼지면서 교사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는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촌지 근절 동영상이 교사와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묘사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나 그것은 표현 미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불안을 해소해주는 촌지 근절과 비리 연루자 무관용 원칙 강화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오는 6월 21일부터 발효되는 PCUSA의 동성결혼 소용에 대해 자매교단인 예장통합총회가 지난 23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합기관지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적절히 대처하고 교육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7대 종단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지난 24일 정기이사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형훈 대표회장을 공동대표이사로 인준했습니다. 종지협은
올해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오는 9월 충북 괴산에서 열기로 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지역에 알리고 지역사회 및 종교계와 화합을 위해 이 기간 괴산에서 열리는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와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 대책위원회가 제2회 노숙인 창작 음악제를 30일 오후 7시 문화공간 길에서 엽니다. 이번 문화 콘서트에서는 지난해 음악제에 참여했던 노숙인들이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음악으로 소개하며 음악제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나눌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년선교연합회가 다음 달 12일 제3회 순복음 취업 박람회를 엽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60개 업체 100개 업종에서 약 300명의 취업자를 찾으며 특히 3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년 채용관과 60세 이상의 실버 채용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